안전총괄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래입니다. 여기 위원장을 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발생된 코로나19 확진자 조치를 향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발생된 우리시 2번, 3번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 2번 확진자는 6월 16일 발열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체 결과 밤 10시 30분 확진되어 당국대 천안병으로 이송되었고, 계룡 3번 확진자는 계룡 2번 확진자의 배우자하고 남편 확진 후 검체 결과 6월 17일 새벽 6시에 확정 판결을 받아 당국대 천안병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충남도와 계룡시 길각병팀 9명이 오전 7시 30분부터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 경로는 6월 10일 계룡 3번 확진자가 대전 56번 확진자와 대전에서 접촉하였고, 계룡 2번 확진자는 배우자인 계룡 3번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계룡 2번 확진자와 관련된 접촉자는 총 4명으로 3명은 대전, 울진으로 검체 후 이관하였고, 관내 접촉자 1명도 검체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현재 자가격리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룡 3번 확진자와 관련된 접촉자는 아들 1명으로 검체 결과 음성이고 주소지인 대전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어제 오전 시장의 브리핑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홍보하였고, 확진자 방문업소는 소독을 완료하였고 확진한 동선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타지역 확진자와 관련된 접촉자 발생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 51번 확진자는 6월 13일 토요일 계룡 2개 업소를 방문하였는데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전 58번 확진자는 6월 14일 일요일 계룡 1개 업소 및 친척집에 방문하여 접촉자 6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3명은 대전으로 이관되었으며 나머지 3명은 검체 결과 음소로 현재 자가격리를 조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 행정사무관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이 국민국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감사드리며, 시민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사고를 위한 안전총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서 상반기 동안 추진해왔고 하반기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해 유인물에 읽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 및 계획은 유인물로 다른 보고 드리고 136쪽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1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중심의 재난 예방과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재난 안전 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준비 태세 완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우리나라의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정부로 급속히 확진됨에 따라 1월 29일 8개 반 45만원 구성 상황반을 운영하다 2월 23일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10개 반 53호로 확대, 매일 영상회의 운영 및 대책회의 등 상황을 하면서 방역 및 예방 활동 홍보, 각종 행사 및 시설 운영, 중단 조치 등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2월 21일 대구 군부대 소속 군인 확진자 1명 발생 이후 117일 만에
지연의 첫 감염자가 지난 6월 16일 2명이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러운 마음 전하며 그간 상황과 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6월 17일 현재 우리 시는 2명의 확진자와 해외 입국자 등 24명이 자가 격리 중에 있으며 이 중 4월과 6월 무단 입찰자 2명이 발생하여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2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추진하였고 코로나19 확산 진정에 따라 3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를 5월 6일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지장을 본부장으로 4계단 16개 부서장 생활방역 대책본부를 구성, 감염증 대응태를 지속 운영하면서 31개 분야의 생활방역 지침, 이행후 점검과 식문화 등 생활문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매년 재난대응 재고를 위해 실시하는 2020 안전하고 훈련은 9월에, 안전중락 훈련은 10월에 각각 실시 예정으로 실질적인 재난대응 강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는 지난 2월에 어린이 놀이시설 60개수에 대해 점검계획을 수립, 자체 적용 결과 관리 주체자가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하반기에도 놀이시설 전수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두 번째, 대동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재난위험 및 대응 단계별 관리계획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2개 분야 33개 재난위험별 관리계획을 2월에 수립 30개 육아기관간 상호 협력체를 구축 우리 시 재난 현장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지속 유지 운영하자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생활 밀착형 안전문화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계룡 시민 안전보험을 지난 4월에 가입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 시민 홍보에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출생아 중 다자녀 가정 22명에 대해 영유아교통안전증포민 카시트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보호관 6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 안전문화 확산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넷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등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로 지정된 2종 및 3종 시설 69개소에 대해 법정 점검 시기에 맞춰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미조치 시설물 3개소에 대해서는 완리 조치하였고 2월에 해빙기 대비 재난 취약지 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및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 11월까지 등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140쪽입니다. 다섯째, 계룡시 안전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안전기능 실현을 위해 2015년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현재 통합 창원별장 등 1명이 4급 2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 CCTV는 방범용 311대 등 총 447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문제 차량 번호인식 시스템인 지능형 CCTV 15대를 설치하고 스마트 함체 운영관리 시스템 98개소와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인 관제 분산용 서버 등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안전 및 다기능 방법용 CCTV 45대를 설치하고 스마트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을 구축, 범죄 및 각종 사고의
초동 대응태를 구축, 안전한 계룡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여섯째, 두개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계룡세계 문화 엑스포 대비 하천 환경 정비를 통한 시 이미지 제고 및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먼저 친환경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두개천 사면정비 사업은 작산구에서 계룡역까지 7.5km 구간을 사면을 정비하여 양잔디 및 코스모트 식재, 꽃길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경관 조성 설치 사업은 용남교 일원에 6월 중에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황토길 보수 및 맨발길 조성과 돌계단 설치, 물루장 정비 등 시설 개선 사업은 이달 중 완료하여 볼놀이 개장 및 안전 등 사전 준비에 완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2쪽입니다. 7번째, 친환경 소하천 정비입니다. 집정호 시 농경지 및 농작물, 시설물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 소하천 정비사업 2건 중 먼저 2015년 추진 중인 농소리 용수말 소하천 정비공사는 금년 4월에 준공하였고 향안리 동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4월 감정평가 완료 후 토지 보상 회부 등이 있으며 20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3쪽입니다. 8번째, 여름철 폭염 대응 추진입니다. 올 여름은 내년에 비해 폭염 기간이 길다고 합니다. 금년 폭염 대책 기간인 5월 20일부터 9월 30일 동안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 근원막을 금년에 4개소 설치 총 27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후 6월에서 8월까지 폭염 대비 양산 쓰기 운동 캠페인 전개와 관내 경남 무더위 쉼터 전문 관리는 물론 폭염 특보 시 살수차를 보내 복사일 차단 등 금년도 폭염 대응에 철저히 기인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9번째, 2020 비상대비 훈련 운영입니다. 비상대비 훈련이 2020 을지 태극 연습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5월에서 하반기 9월 이후로 연기 개최할 계획이며 충무훈련도 하반기 10월 19일부터 4일간 진행 예정으로 완벽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번째, 시흥대회 후 내시에는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독립대장의 통지서 전달 업무 평가 및 대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및 전자출격 시스템 도입과 5년차 이상 대원 대상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운영하고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은 코로나19로 연기되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45쪽입니다. 11번째,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체계지구 지속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민방위급수 시설 4개소 관정 청소와 비상대기시설 12개소에 대해 노화 표지판 39개와 비상용품 3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이후에도 비상급수 시설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2번째, 민간공경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지역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 태세를 구축 1월에 통합방위 협의를 개최하고 3월과 5월 이에 중점관리자원 확인화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통합방위 개최 및 주민신고항 정비 등을 실시하고 공직자 안보 입구 치료한 안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13번째, 화재 안전기반 확충입니다. 화재 취약 일반 주택가구 1729세대 중 2019년까지 1020세대에 소화기 및 감기기를 지원 설치하였고 자녀 세대 709세대는 금년에 소화기 200개를 구입, 현재 신청받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화재를 대비하여 호수비 소화전을
금년에 나라 어린이집 등 3개소에 설치하여 총 27개소를 관리,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사경 활동 추진을 민생 분야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활동 강화를 위해 그동안 무보험 차량 운행 7건 등 20건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배달음식 전문점 합동락석 8개소 및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업소 32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기, 테마별 민생 분야 지속적인 단속 활동 강화 및 무보험 차량 운행 및 무단 방지 차량에 대하여 신속한 수사 및 검찰 통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주요 업무 추진 성과와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148쪽입니다.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피의정 요구 6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11건으로 피의정 요구 6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5건 중 109건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피의정 요구사항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지보수 계약 시 중복지급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을 관리해 달라는 사항은 2018년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하자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운영장비 용역비 과다 지급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176,944원은 해경업체로부터 퇴소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수말 소하천 정비 공사기간 준수를 요구하신 사항은 지난 4월 28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세 번째, 타당성 있고 객관적인 빈방위 대피설 연구 용역 시행은 앞으로 연구 용역 시 주제에 맞는 사업 선정과 우리시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네 번째, 호스를 소화전 설치 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신도면과 금암동 상가지역 호스를 소화전 설치 가능 여부를 계룡 숙방서와 지속 협의하였으나 법적 설치 대상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여건 변화 시 추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호스를 소화전 사용 매뉴얼 교육 실시 요구권은 소화전별로 자치 수방단이 주민 대상으로 분기별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소방서 담당자가 원리 예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0쪽입니다. 여섯째, 재난대책 상황 매뉴얼 보강 점검 사항입니다. 24시간 재난대책 상황실 운영하면서 운영체계 수시 보완 및 재난 상황에 맞게 운영부자 수시 교육을 실시, 사건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안관 실비 지원 등 혜택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은 지금까지 별도 지급 규정이 없어 미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관련 조례 제정 후 교육비 등 실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은 금년도 자체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수시 관리자 교육 및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안전보험 등 보험 수급 혜택에 관한 주요 정보입니다. 각종 매체 활용 홍보와 유통장 및 주민자치 등 회의 및 교육 시 적극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농기계, 낙상, 화재 시 상해 의료비 지원을 추가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네 번째, 여름철 물놀이 등 안전관리 지원 현황 및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해 달라는 사항은 물놀이장 개장에 앞서 시설 개선 및 주변 시설물 정비, 안전을 기하고 물놀이장 운영에 앞서 매일 미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 개장 예정입니다. 끝으로 비상급수시설 연동별 배치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4개소입니다.
군만동에 3개소, 엄사면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두마면 지역과 엄사면 서북 지역, 신도하면 지역에도 비상급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 개소당 한 6,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국비 신청하여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통월과 소관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천이잖아요, 그죠? 네. 회천을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거기 산책을 합니다. 용남교를 중심으로 우위 쪽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돼 있습니다. 하천이. 네. 용남교 밑에 쪽은 너무 지저분해. 아주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거기 뭐 페트병, 비닐로 뭐 잡목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크기도 안 하는데 이 친구들인데요. 이거 일 보니까 우리 계룡 씨가 하천 관리를 위해서 팀장 1명, 담당자 1명, 지방하천 담당자 1명, 소하천 담당자 1명, 각각 1명씩. 예, 그렇습니다. 상시 관리 인력이 중장년 일자리 사업 6명이 있어요. 예, 이 중장년 일자리 하시는 근로자분들 예, 일지 같은 거 써요? 업무 일지라고 해야 되나요? 바로 뭐뭐 했다. 지금 일지는 안 쓰고요. 그럼 이분들을 아침에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실 거 아니에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셔요? 여섯 분이? 그 양반들 지금 그분들은 그 환경 정비 및 그 자초대로 좀 하고 있어요. 그게 여기에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유지관리 사업 내용을 보면 말이죠. 예, 제초 작업, 지작물 제거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연 2회 제초 작업을 한다, 지작물을 제거한다. 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1년에 딱 2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여기 써 있잖아요. 합병서가 지금 예. 하단에 보면은 제초 작업 및 지상목 제거, 하천 준설 등 연이해도 되어 있는 것은 예. 제초 작업은 저희가 그 4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그 우리 저기 상시 인력 일자리 그 근로자들 중에서 하는 거고 그 자체적으로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들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섯 분들은 아이 드셔가지고 환경 쓰레기 줍는 거 하고 그 한토끼리나 이런데 그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장년 일자리잖아요, 이 사업이. 예, 예, 그렇습니다. 5인분들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예, 근데 이분들도 좀 나이가 60 이상 넘으셔가지고 얼마 미쳐요, 월 지불하는. 지금은 저기 일자리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일지도 안 쓴다. 그 관리는 누가 해, 이분들을? 저희가 우리 아침 정식으로 출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저기 출퇴근용으로 하니까 그거 하고요. 예. 뭐, 어디서 뭐 하는지, 하루 저쪽 사할 수 없이 관리가 안 되겠지, 물론, 그죠? 그 팀장제를 운영해가지고 팀장 오늘 팀장, 지방하천 담당 누구예요? 네, 김주봉입니다. 네, 계룡이 지방하천이 어디에요? 저기 투개철 연산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개소가 있습니다. 예. 예. 소하천은요? 소하천은 저 9개가 있고요. 그럼 여기 지방하천 이거 예. 몇 번이나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가보세요? 저희들 주로 사업화 사월 때만 나가봐요? 항상 안 나가는가 봐요? 거기는 자주 나가보지는 못합니다. 그럼 오늘 끝나시고 예, 예. 계룡 용남구에서 예. 쭉 오면 여기 저왜 무슨 어디입니까? 저 계룡역까지 말씀하시죠.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 뱅크. 예, 예, 예. 거기까지 갈 것도 거기까지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그 사업으로 저 하주 정비 사업 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거기 얼마나 쓰레기가 지금 많이 적체되어 있나? 육안으로 보이는 쓰레기만 해도요. 얼마나 많이 보세요. 거기 시민들 많이 산책해요. 하이킹 자전거 많이 타시고. 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만 가보지 마시고 평소에 가보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화철은 누가 담당하세요? 설정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철은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지방하철 그러면 팀장은 누구예요? 예, 팀장 저입니다. 팀장님께서 지방하천 소화철 다 담당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장 1명, 지방하천 담당 1명, 소화철 담당 1명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아니, 요즘 저기 한 팀에 그 지방하천 담당 한 명, 소화천 담당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있구나. 저분이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금방. 팀장이 이렇게 다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맞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팀장님이시죠? 예, 지방하천 담당 누구 하세요? 아니, 한 분 계시죠? 예, 저희 직원 한 명 있습니다. 소화천도 있고, 나노사에? 예. 그러니까 같이 예. 다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거 한번 두 개처럼 하고, 어떻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6분, 이분들 제대로 일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예. 지도, 감독, 관리 철저하게 해주세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계룡에 이 상시 인력이 6명씩 같이 돼 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제초 작업을 1년에 2번 한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까지 자료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정비 사업하면서 어떻게든 제방 부분 제초 작업을 하고 거기다 꽃씨를 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부부간은 그 제초 작업을 별로 안 하고 지금 저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용남교 그 위쪽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제초 작업은 올해 근무가 9번 잡혀 있습니다. 용남 교 위쪽으로 나오고 예. 밑에는 이 공사 때문에 안 잡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가셔서 카페 관리 좀 해주세요. 한 가보시면 아 이게 이 정도였구나 깜짝 놀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 예. 우리 최영무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개천 종합 정비해 갖고 예. 화면 정비 및 꽃길 조성 저 완료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사업비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네, 어떤 사업이 말씀하십니까?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꽃길 올해 코스모스 심은데 내년에 다시 이렇게 코스 선정해서 다시 숙제할 계획입니다. 지금 3년 정비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한 거기가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5억 예. 꽃길 조성하는데 아니 그게 사면미 꽃길 조성에 네. 5억 5천 정도 들어갔고 경관 조성이 지금 한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관 조성이 야간 조명 경관. 예. 예. 합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5억 정도 들여서 예.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 이거를 또 관리 안 하고 방치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 엑스포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는데 그 국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장에- 이게 우리가 사면 정비 아니, 연관 좀 해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기 의원님 그 사면정비는 그 상태에서 그게 양단지를 씹었기 때문에 그 관리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 코스모스를 심은 지가 내년에 나지 않으면은 올해 엑스포 때문에 볼거리 제공을 했는데 그게 올해 엑스포를 연기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그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년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줘야 저희 시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되고 찾아가는 장소가 되지. 내년에 엑스포 한다고 내년에 딸랑 올해 딸랑 아니잖아요. 그건. 그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그 코스모스를 다른 자연생 그 코스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아, 그게 그 말씀하셨는데 네, 3년 정비 하는데 올해 5억이 들어왔는데 3년 정비하냐고 돈이 투자했지 코스를 투자하고 5억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면 정비 부분에 대해서 금잔들이 씹는다고 해도 예.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예산이 없으면은
지금 해놓은 게 아무 무용지물이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이 올해 투자했지만 내년도 5억이 투자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철저하게 기회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구설변 요구자 262쪽 시민안전보험 수혜자 현황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민보험 제도는 참 내실 있는 게 생활복지 예. 실천 행정인데 예, 우리 시민들이 이 혜택을 좀 보셨나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19년도에 우리가 처음 이렇게 보험을 들었는데 혜택이 없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9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사망이 키위장애 담보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9년도에는 상해 의료비를 추가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문의 사항이 보면은 문의가 한 9곳 정도 이렇게 문의가 됐고요. 그 접수가 2건이 돼서 35만 원을 이렇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거죠? 예, 그러면 저 지급된 상황이 어떤 항목에서 지급이 됐죠? 예, 4월 29일 날은 그만둔 보드블럭에 넘어졌는데 그 상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했고요. 5월 6일 날은 아파트 현관문에 넘어졌는데 타박상이 있어서 그 보험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해 의료비가 추가돼서 아마 조금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총 그럼 지금 상반기는 다 지나갔고 예, 이제 하반기 들어가는데 그럼 2건 그렇게 예, 그와 관련돼가 이렇게 보상을 한 건가요? 예, 그리고 그 홍보가 좀 해가지고 현재 아파트하고 면동을 통해서 아파트에 게시 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보험이 기간이 매년 4월 20일부터 1년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금년 것은 그러면 4월 22일 날 이렇게 4월 20일서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내년도 4월 21일까지 21일까지 예.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홍보 좀 더 잘 해주셔갖고 예,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계룡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알겠습니다. 보면은 2019년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망을 하든지 예, 예? 완전히 식물 인간 상태가 돼야 보상을 받는 조건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저희가 3,400만 원, 3,300만 원 막대한 예산을 드렸잖아요. 예, 올해는 좀 보험 계약 조건을 보니까 보장 범위가 좀 넓어지긴 넓어졌는데 예,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9년도에는 상해돈 추가했고요. 지금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협의하는 게 다른 용기계 사고나 이런 것도 있으면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고 예, 그럼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예, 자원봉사 나갈 때도 보험을 따로 들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계해서 이 시민보험으로 다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다친다든지 예. 그랬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 방법을 한번 연구하시면은 예. 저희가 예산을 좀 들드리고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올해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입수상해 의료비, 예. 자연재해 상해 의료비, 예, 그럼 그 외 상해 의료비는 어떤 품목이죠 이게? 그 2020년도 계룡시민안전보험 현대해상들은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예, 예, 그 맨 하단을 보면은 그 외 상해 그 외 해당 상해 의료비에서 가로 열고 장례비 가로 닫고 그게 뭐가 보장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 외라는 게 제가 한번 드릴까요?
올해 계약 사항에 예. 맨 밑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라는 건 모든 상해가 다 포함되는 건지. 지금 이 부분 외에도 우리가 이제 상해를 입으면은 장례비 플러스 500만 원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그 상해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있는 사항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상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여기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다치면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다 넘어졌다. 예.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여기에 다 써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올해 아니, 상해는 폭이 상당히 넓어진 거네요. 작년보다는 많이 넓어졌다고 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뭐 자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또 이거 시행을 해보시고 예. 뭐 시행을 하다 보시면은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댈 때는 손을 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자 두 분이 발생하셔갖고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하셨죠? 예. 우리 환자님들은 어때? 건강에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은 소식에는 아직은 건강한 거 있습니다. 큰 지장은 없으신 거죠? 예. 네,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다만 그 남자분께서 엊그제 간섭 수술을 했기 때문에 좀 건강한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게 합병증 같은 건 또 따로 오고 그러나요? 그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민이시고 하시니까 예. 무사히 치료 잘 받고 올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안타깝지만 뭐 죄송스럽지만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아이고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 아까 업무보고 관련해서 이번에 좀 주계천 물놀이장은 올해는 운영을 하지 않는 거네요? 예,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다면 미리 시민들께 자세히 안내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업무보고 138쪽, 139쪽 주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 문화 활성화해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카시트를 지금 5월에 지원을 한 사업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개혁시 같은 경우 출생한 중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또 다자녀라 하면은 몇부터 20명 이상입니다. 2명 이상이요? 예. 그리고 다자녀하고 그다음에 뭐 기초생활수급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여기에 그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그러면 카시트만 주나요? 다른 지자체 카시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카시트를 제공할 때 예. 아이들이 필요한 구급용품 세트까지 같이 해서 패키지로 해서 예. 제공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예.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기동치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혜택이나 보너스를 드릴 때 예. 가능한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이 안전점검의 날인데요. 이 안전점검의 날이 언제이죠? 매월 첫째 주 예, 예. 그럼 그동안에는 이런 게 시행이 되지 않았었나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계속 확대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계속 하반기에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 예, 그리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이 코로나19 이 사태에 맞아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요. 또 홈페이지에서도 기동시에서 그때그때 변화하는 상황을 예. 잘 안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보면은 그 배너 모음 홍보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거기 보면은 각종 뭐 정부기관 사이트나 우리 유용한 사이트들이 배너가 돼 있다. 배너로 예.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정보 제공 사이트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제가
국민재난안전 포털 사이트입니다. 예. 예,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가장 시급하고 또 거의 가장 많은 정보,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많은 뭐 재난에 관한 거, 이런 비상사태 이런 안내들이 굉장히 쉽게 잘 돼 있어요. 예. 그거 하나 추가해 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협의해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자료 249쪽입니다. 그런데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노동시 안전센터 업무 보고에서 140쪽인데요. 예. 지금 인력 2019년 기준 보니까 8명이에요. 여기 지금 결혼이 4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 18년 12명으로 운영됐죠. 예. 지금 이제 결혼했는데 지금 근무 여건이 어떤 상태인가요? 조금 이제 4명이 2교대로 이렇게 운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교대인가요? 24시간씩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좀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다른 그러니까 24시간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다른 거에 비해서 업무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열악합니다. 이 결혼이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우리 엑스포 추진단 엑스포 파견 나가는 인력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지금 감사하는 상태고요. 그 엑스포 끝나고 그 인력이 들으면은 다시 조직해서 이렇게 주시면. 그럼 지금 엑스포가 연기돼 1년이나 연기가 됐어요. 예. 지금 결혼이 돼 있고 지금 근무 여건도 상당히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보충할 생각은 없으신지. 근데 지금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점 실장이 이런 거.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지금 힘드신 상태예요. 뭐 다른 거 아니고라도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뭐 CCTV 관리 체계라든가 지금 코로나에서 지금 24시간 거의 비상사태로 근무를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요거도 잊지 마시고 이게 보충이 가능하면은 진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검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로 축구 협조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전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명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우리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정말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부서별 요구 자료 249쪽입니다. 예, 포함하겠습니다. 네. 업무 보고는 140쪽이고요. 먼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CCTV 예. 타 기관에서 예. 협조로 자료를 요청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자가 조회한 내용 그 2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예.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에 있는 CCTV 모두 보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안 점검은 지금 저희 관제센터에서 거기 출입을 일단 통제하기 때문에 보안은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그 설치하는 분들은 보안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예. 그리고 그 통제센터에 우리 경찰관들이 파견을 같이 근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이 CCTV가 우리 개종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또한 예. 또 이 CCTV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가 또 우려가 돼요. 그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현재 설치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또 설치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리 측면에 있어서 예. 우리 계룡시가 좀 위협하게 나와요. 그 국장님, 그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면 우리 계룡시가 매년 그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점검하고 있죠. 그게
그게 성적 잘 나오고 있나요? 썩 좋은 성적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고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 1차 추경에 보면 1차 추경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컨설팅에서 2,200만 원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자료도 요청했고 이 우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보안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CCTV가 계룡시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이 자료에 43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장소 202곳을.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설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 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위원회에서 예.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혹시 예, 들어보시나요? 그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은 네. 그 장수가 적당한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위원회 결정한 대로 우리가 신청 받은 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예. 네, 한 가지만 더 지켜야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255쪽이에요. 업무보고 141쪽 예, 예. 두개가 진행돼 있어요. 예, 예. 현재 그 두개천 제방 도로가 예. 차도인가요? 인도인가요? 지금 당초에 그 인도를 했는데 지금 그쪽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인가요? 차도인가요? 지금 차도 그냥 인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제방도로는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제방입니다. 하천 제방입니다. 그러면 하천 제방 도로라고요? 하천 제방이죠. 하천 제방 하천 도로는 제방입니까? 아니고. 예. 그렇다면 거기 건축 허가가 나서 차가 다니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우선 관련 부서에서 건축법의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적법한 걸로 이게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라고 인정이 돼서 건축 허가가 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도로면 차가 다니는 거 아닌가요? 관습적인 도로로 보는 것이지 저희가 하천법에 의해서는 도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매장에 사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 우리 두개천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제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다 자전거 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큰 표지판에도 아래 지역은 재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오니 하서 이제 안전에 대한 거 제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안내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개천 제방 도로는 하천의 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로서 시내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로 이용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긴급 사항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통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렇게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전광판으로 하나 크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예. 네, 이 외에도 많아요. 그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것이 차도인지 인도인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다니세요. 자전거뿐만 아니라 산책으로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건축 허가가 나면서 차도 많이 다녀요. 예. 한번 거기 서서 1시간 동안에 몇 대가 다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셔요. 저는 일요일 날 3번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예. 네, 산책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계속 피해 다녀요. 그렇다면 제방 도로든 차도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안전입니다. 안전 총괄과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다가 제방 두개천 제방 도로로 예산을 크게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이는 시민 안전을 제일 우선시해서 개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인도인지 제방인지 명확하게 이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할 건지. 도로라면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제방이라면 안전총괄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제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두개차로 활성화시킵니다. 지금 현재 3년 정비도 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연계돼가지고 화상 전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화상에 좀 인도를 이렇게 평소에 장마철에 인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개선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도 중요하고 정비도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이 담보도 되지 않고 어떤 개발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과에서 책임질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라면 거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지하고 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예. 한 사례를 볼게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가족행복과에서 보고받은 게 있어요.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일자리 경제과 그 두 개 장업이요. 두 개의 장업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되어서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원래 보고를 받다 보니까 가족행복과로 행정재산이 관리 전환되어서 거기에서 가족행복과에서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에서 노랑 유통으로 지금 각 물건들이 전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이 재산을 관리 전환을 해서 분명하게 관리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제방이 차도인지 인도인지 불분명하게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어떤 사고라든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근데 의원님 그 부분은 거기가 농경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량은 막을 수는 없고요. 그게 하천 제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방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요.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두개천을 또 개발해야 될 입장이고 저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산을 좀 정리해가지고 분치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인도는 그 밑으로 좀 뺀다고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제방으로서 도로 차도 인도 제방으로서 차도가 아닌 제방으로서 안전총괄과에서 계속 담당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차량을 막을 수 없는 거는 이해를 해요. 제일 먼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안전한 제방을 만들어 주시고 예. 차도 다니고 자전거 산책길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네, 거기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설침을 해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안전총괄과 책임지세요. 의원님께서 책임지라면 해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허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남 의원님 질의에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연안교차로부터 그 작업집이 있는 도로 도로 있잖아요. 예. 그 지목이 정확히 뭐로 돼 있어요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방도로나 농로길에서는 건축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 때문에 확인해 봤을 때는 정확히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건 도로입니다. 제방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지목이 도로인 곳은 제방이라고 볼 수 없고 도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행위가 가능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정확히 해서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시려면 계십니까? 김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과장님 코로나 대비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그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 2사람 추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면서 대전 51번 확진자는 접촉이 전혀 없다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2시 1번 확진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51번 확진자는 6월 13일 날 토요일 날 예, 10시부터 13시 30분까지 예. 혼자 와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간 건가요? 지금 어제 역학조사가 도청 분하고 이 보건소 이렇게 9분이 그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예, 본 의원이 지금 묻는 것이 예.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답변을 주겠습니다. 여기 방문 장소가 2군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예. 대해서 답변을 주겠습니다. 그게 거기서 그 역학조사관 거기서 접촉자를 판단하는 것은 그 환자와의 밀접 거리, 그 다음에 직접적인 신체 노출, 그 다음에 개인복 마스크를 착용했냐 안 했냐,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적 대화, 그 다음에 공간적 폐사, 개방 이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CCTV 활용하고 또 혀가 신축 분석해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이 토요일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CCTV 활용을 판단했을 때 이렇게 접촉자를 분류하기는 어려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고 한 사람도 있었고 같이 또 차집에 가서 차를 마신 건 있는데 예, 이 사람들하고 직접 이렇게 접촉한 이런 것으로는 안 본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런 단지 58번은 이렇게 음사리 자택 2군데도 하고 친척집 4군데를 이렇게 불린 이것은 현황으로 잡히고 예, 조금 이게 모순이 있는 것이 요- 예전 58번은 어쨌든 이게 보니까 같이 불러줘서 음사자택 예. 또 음사자택 이렇게 사람들을 아마 집을 방문한 거, 그다음에 예. 실제 집을 방문한 거는 접촉은 했는데 음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예. 같이 밥을 먹었거나 같이 차를 마셨는데 이 사람들은 접촉자로 또 개수가 안 되고 그런 건가요? 예, 그 자세한 것은 좀 왜냐하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58번은 쭉 이렇게 해서 접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되는 거고 저는 51번 환자는 아무 접촉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와서 그럼 식사하고 이렇게 커피 마시고 갔는지 이게 좀 데이터가 좀 의심스러웠어. 저기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그 관련 부서 할 때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작년부터 업무보고 1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그 152페이지. 예. 예. 비상급수 시설 여기 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오늘 작년에도 이 사항을 가지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것은 예.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급수 시설을 준비를 하도록 한 거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 금암동에는 3군데가 급수 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음사리에 1군데 있고요. 예. 없는 데가 사실은 두마면하고 신도면하고 2군데가 비상급수 시설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두마면 같은 경우에는 금암동 우리 노인복지관 옆에 그 비상급수 시설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사실 두마면하고 가깝고 하다 보니까 금암동 3곳 중에서는 한 곳을 그쪽에서 이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쪽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두마면에다가 당장 한 곳을 선정해서 집중 지역인 두마 초등학교 인근에 비상급수 시설 조치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다 해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예. 사실 지역구가 신도안면하고 금암동이다 보니까 예, 금암동은 어쨌든 세 곳이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신도안은 한 곳에도 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부터 신도안 저쪽에 비상급수 시설 우선적으로 지어야 된다. 예. 작년 전반기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국비, 도비를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올해 또 역시 국도비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예, 국도비 안 내려면 이 비상 이런 상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안 해줄 겁니까? 의원님, 예. 저희가 올해 신청을 했는데 그 가을까지 안 되면 내년 분야에 세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두개천 예, 사실 대표적인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 코스고 예, 또 우리 계룡시 대표적인 라이딩 코스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다니다가 보면은 그 호안에 사실 쓰레기들 문제. 예, 아까 여기 우리 자료 259페이지에 동료 의원이 1차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지방하천 18년도에는 지방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서 2억 7천만 원이 돈이 들어갔고요. 예, 작년에는 5억 4천만 원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거기에 주 사업 내용이 하천 준설 및 제초 작업으로 이렇게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준설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가 문제예요. 거기에 엄청난 쓰레기들이 하여튼 투기가 되어 있고 또 가을 되면은 옛날부터 그 인접 농경지에서 뭐 고구마 줄기다, 뭐 고추대다, 뭐 어떤 이런 것들을 가을 거지를 하고 나면은 때때로 이걸 갖다 그냥 하천에다가 그냥 불법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곤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또 시민들이 그냥 평상시 먹던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기가 되고 인력 관리들 그 소하천 우리 그 일단 중장년층 일자리 근로자들이 6분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하천 이렇게 다니면서 쓰레기라도 대표적으로 보이는 이런 쓰레기 눈에 걸리는 쓰레기라도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서 가시적으로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5페이지에) 하천 그 둔치를 기대 효과에 예,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로 분리하겠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떻게 분리가 하는 건지, 이게 분리할 수 있는 폭이 나오는 건지 지금 요번에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네. 하세요. 이게 지금 폭이 충분히 나옵니까? 전체 구간에?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두개천 정비 용역 결과 보고에 보면은 지금 위에 지금 자전거 들고 사람하고 차가 핀 제가 방해되고 안전에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산을 정비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산 정비를 함으로써 그 둔치를 만들어서 둔치의 한쪽은 인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 인도를 만드는데 포장을 않고
그 후보로 한번 일단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은 연차적으로 인도 포장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도는 하나는 몇 미터 폭으로 혹은 sim- 자전거 도로는 몇 미터 폭으로 하도록 자전거 들어가고 차량은 우리 제방으로 다니고 예, 자전거하고 차량은 우리 밑지방으로 다니고 네, 기준대로 예. 인도는 밑에 하상에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호안에다가 인도 예. 도로를 따로 낸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용남교에서 이정은 불고리장까지 가는 보면은 하상 인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자전거 도로는 폭이 몇 미터 폭으로 하고 인도는 한 몇 미터 폭으로 이렇게 그 그걸 하고 덩치가 한 있나요? 10m 정도 나올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상 덩치가 10m가 나와요. 이게 그렇다고 다 전체가 10m 나온다는 아니고 최대가 10m 정도 나오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둔치 만들어서 출처를 만들 때 인도하고 자전거를 같이 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언급했던 요 연화 교차로 부분에서 저 용남교까지는 차하고 이렇게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상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 연화 교차로 그 뒤에 예. 타이어 뱅커 예. 그쪽에서 용남교 구간 이런 곳을 다 그 자전거하고 차량하고 같이 다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다니는 형태대로 가되 하상 정비를 해서 인도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엄격히 차량은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일반적으로 농사를 위한 것만 통제를 하면 괜찮아요. 허가를 하면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그걸 갖다가 다 오픈해 놔놓으면 모든 차들이 그냥 거기가 지름길이잖아요. 영남 신도안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연화 교차로 타이어 탱크 뒤로 해서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 계룡대로를 통하지 않고 바로 신도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자전거 도로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차도하고 같이 병행해버리면 이건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차량은 근본적으로 통제를 해야 돼요. 단지 봄에 씨 뿌릴 때나 가을 추수거지 할 때에 농민들에 한해서 차량을 통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도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통행하고 자전거가 통행하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산책을 할 때에 호안에 그냥 밑으로 안 다니라고 합니다. 제방에 있는 좀 높은 곳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자전거 말고 차량을 통행하도록 개방을 한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검토하셔서 이거는 왜냐하면 안전하고 절대 문제가 직결되는 사항이에요. 그 제방을 자동차가 마구 이렇게 다니도록 같이 해놔놓으면 절대 안전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자동차를 통제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는 거기에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절대기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 생깁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이게 자동차가 나가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건 제가 준비한 자도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246 보시면 건배소하천하고 용속말 소하천 공사는 다 완공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소하천 공사 끝난 그 상부 한번 이렇게 가보셨나요? 예, 가보시면은 아직도 유형자 흉관이나 콘크리트 흉관이나 맨홀 박스로 돼서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 뭐 또랑 살리기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예. 더 그런 부분까지 완전히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현재 한번 방문해봐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될 수 있게 하천이 예.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보면은 이게 소하천 공사를 할 때 석축을 쌓기 위해서 하부에다 레미콘 타설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강으로도 측면에서 이렇게 물이 나왔는데 이 돌을 막고 물기를 다른 논이로 빼다 보니까 그 밑에는 물이 아예 바닥이 마를 정도로 없어지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어디 뭐 우리 시청으로도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그 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가 다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공배소하천은 예, 소형 관정을 아예 하드렸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수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전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은 이런 일이 지금 그렇게 가물지도 않았는데도 발생했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실 건가요? 지금 용수마 소하천 같은 경우,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민원 사항을 다 해결됐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저희 봤을 때 그 농사분 이 민원 말고는 저희가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 물이 없어지니까 이제 논에 물을 못 대서 그런 그래서 이게 좀 막아줬습니다. 될 수 있도록 보를 만들어줬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데 불을 막아서 근데 그게 해결되나요? 근데 전에는 그 하천이 좁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넓어지다 보니까 그 물이 이게 퍼지다 보니까 물이 그전보다 적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막혀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다고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예, 예. 그럼 여기 2019년도 보면 낙차공 측면 예, 이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 소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예, 예, 이거 설계가 잘못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측면을 이 낙차공이 있는 데로 물이 넘쳐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예, 이 물들이 옆으로 그냥 다 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때 물이 많을 때는 낙차공으로 가는데 예. 평소에는 물이 측면으로 다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신흥엔지니어링 했네요. 여기 소장님하고 제가 그 도면까지 보고서 얘기를 했을 때 예. 도면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도.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설계사무실이 어딘가에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이 설계사무실 부도나서 없어졌더라고요. 공사 도중에. 거기까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리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설계 감리가 공사 도중에 이러한 업체가 부도나서 없어졌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 설계했을 때 거기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설계회사 같은 경우 설계하는 회사가 말씀하신 중에 공사 중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요,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고 저희들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던 거 아니고요. 감리는 그럼 모두 감리하고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 다 하시나요? 예, 감리 같은 경우는 감리 대상 뭐 100억 이상이라든 그런 그 사업비 그 제한이 있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 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저희 자체 감독입니다. 감리는 없습니다. 이 금액이 5천인데 얼마인데? 52억이면 작은 돈이 말이죠. 예, 이거 감리 대상은 아닙니다. 예, 그럼 이제 설계 변경을 해야 예, 되는데 예, 예. 그 설계 변경은 누가 해요? 설계 변경은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이? 예. 그럼 이게 시공사가 있을 때 잘못됐다고도 시공사도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설계 변경까지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직원이 이거는 괜찮습니다 해서 뭐 지금 좀 미비하기 때문인데 이제 공무원이 하는 말도 그래요. 물이 옆으로 새어 나가면서 얘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물이라는 게 흘러가면서 모래를 쓸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막히면은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물 흘러가면서 물 속도도 빨라지면서 모래를 쓸고 내려가면 이 석축이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공사 소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잘못했다고 했는데 설계 변경하지 않고 잘못된 설계도대로 그냥 시공을 지금 해놓은 상태여서 낙차공으로 물이 흐려야 되는데 낙차공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지금도 가면은 옆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잘못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낙차공을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저기를 단계별로. 우리 어차피 옆으로 잘 나갈 건데. 낙차공은 그 밑에 파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 물이 흐르지가 않는데 어떻게 파입니까, 그게? 그래, 그 측면도 삐뚤게 뚫어서 막아놨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전면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전문가가 아니라 그 현장 소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설계도 도면도 보고 이렇게 같이 체크하다 보니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 추후에 이게 막히면 다행입니다. 이게 막히고 나면 하자가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뚝이 석습이 무너졌을 때는 판단을 잘못하신 거고요. 설계 도면에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신흥 엔지니어링 이 사람들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 설계 사무실 구도가 안 났으면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시 공무원의 재량으로 이거는 이거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걸로 해서 우선 공사가 시공되었는데 추후 같이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시는 분이시죠? 윤천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1차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요. 예, 262페이지죠. 예, 이게 2019년도 4월 22일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때 보험금이 얼마였죠? 3,400입니까? 19년도가 3,400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인가요? 3,800만 원. 올해는 3,800만 원인가요? 예. 좋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효성이 없는 보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보험사에서 그냥 돈 가지고 그냥 먹으라고 한 이런 사항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요. 대단한 그냥 하세요. 예, 뭐 지금 뭐 답변을 듣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작년에는 사실 그냥 사망 혹은 상해 후유장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 실효되지 못한 이런 보험 내용이었어요. 보장 내용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상해 의료비를 추가해서 보장이 이제 좀 폭이 넓도록 이렇게 한 것. 이거 정말 실효적으로 잘한 사항입니다. 예, 앞으로도 이 보험은 우리 시민 전체가 보편적으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건 돈이 좀 더 들어가도 더 좋아요. 괜찮아요. 예, 실효되지 못한 이런 보험 이게 약관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보다 발전적으로 그 보험을 이렇게 설계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문제는 뭐냐 또 하나가 4월 21일부터 하다 보니까 익년도 4월 21일까지 보험을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이런 관세에서는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무슨 데이터를 잡더라도 매년 데이터를 딱딱 이렇게 잡아가는데 이거는 중간에 이렇게 데이터가 또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저거 갈 때에 내년까지는 어찌됐든 4월 21일까지로 이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 달에 저거 할 때에는 내년 연말까지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연말에 가가지고 다시 후년 거를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 잡기도 낫다.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천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